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8차시 강의로 퀴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퀴즈 활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단순 계산형,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형, 많이 유용한 두 가지 퀴즈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코드 러너라고 해서 코드 교육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퀴즈 방식이 있는데요. 그 퀴즈 방식에 대해서는 그냥 링크와 더불어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퀴즈를 이렇게 활용할 때 그 결과물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간적으로 확인을 하면은 수업 중 퀴즈풀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근 퀴즈의 성적과 응답을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단순 계산형 출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계산형은 역시 퀴즈 편집에서 추가하고 싶은 퀴즈를 추가할 때 이제 단순 계산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 계산형보다 단순 계산형이 약간 좀 쉬운 면이 있고요. 자, 단순 계산형 질문을 추가할 때는 일단 질문 이름은 간단하게 주시고, 만약에 A하고 B 두 개의 변수 값을 곱한다 그럴 때는 A 곱하기 이런 식으로 대부분 진작하셨겠지만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 값을 중괄호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것들이 변수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점수, 기본 점수 주고 얼마로 정의를 하고, 네, 공식을 입력할 때 여기서 이제 수식을 입력을 하는 거죠. A 곱하기 B, 이거는 곱하기에 대한 표시이고요. 공식을 입력하는 방법이라든지 수식에 관련된 것들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으로 해서 계산했을 때 100% 답을 주는 거죠. 답은 소수점 밑에 두 자리까지 하는데 소수점 밑에 한 자리까지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을 하면 되고요. 피드백 있으면 피드백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와일드카드 값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수 A하고 B의 값이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느냐 하는 값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찾은 와일드값 이걸 한번 눌렀을 때 와일드값 값을 갖다가 자기가 찾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 다시 이렇게 펼치기를 해서 보시면은 자, A가 하고 두 개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1서부터 9까지 하고 소수점짜리 밑에 0으로 하면은 이제 1, 2, 3, 4, 5, 6, 7, 8, 9 값이 들어가겠죠. B 값도 마찬가지로 1서부터 9까지로 하고 마찬가지로 소수점 없이 그냥 자연수로 하고 싶으면은 0 이렇게 하면은 이제 9개, 1서부터 9, 1서부터 9까지 두 개의 수를 곱하는 값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생성할 때 문제를 풀을 데이터베이스 몇 개를 생성할 것인가를 하실 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20을 생성을 하게 되면은 랜덤하게 만든 값을 문항을 한 20개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20개를 또 이제 어떻게 생성을 했는지 값을 보고 싶으시면은 이 값을 넣어서 그렇죠? 6, 7은 42, 3, 3은 9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거죠. 소수점 1,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가지고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 병영상 저장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문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싶으시면은 미리 보기 이렇게 누르시면은 미리기를 보시면은 여기서 7은 얼마인가요? 그 다음에 30 틀린 것을 답을 해볼까요? 체크하면은 틀렸습니다 하고 표시가 되는 것이죠. 자, 어떤 패턴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반순 계산형이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단순 계산형으로 문제를 낼 때 이제 수식을 구성하는 방식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사용 함수 부분에서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그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 말미에는 이러한 함수들을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절대값이라든지 a 코사인, 그 다음에 뭐 실 올리기죠. 올림, 그 다음에 코사인, 또 나가시면 지수함수 표현 exp, 그 다음에 로그, 상용 로그, 10을 매출하는 상용 로그, 그 다음에 자연 로그 그냥 로그로 쓰는 미니멈 맥시멈 값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파이는 3.142로 값을 원주율 값으로 직접 이제 파이라고 쓰시면 구하실 수 있고요. 랜더마이즈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스퀘어 루트가 루트죠. 이런 기능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사칙 연산도 덧셈 플러스 뺄셈 마이너스, 곱셈은 아스테리크 기호를 쓰죠. 나눗셈은 슬래시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실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칙 연산 표현 방법인데, 동일하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함수 값들을 같이 사용을 하셔서 유용하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모르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무들의 심플 칼큘레이션 타입이 있는데 그 포뮬러가 어떻게 되지? 이럴 때는 이렇게 찾으시면 무들 심플 칼큘레이션 calculated 완성 기능까지 이렇게 제공해요. 퀘스천. 여기에 이제 이퀘이션이 뭐였지? 이퀘이션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쉽게 찾아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잘 입력을 하시면은 무들은 사실 구글이 온라인 다큐멘테이션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공개 오픈소스의 장점이 이제 그런 거죠. 기능을 확인하거나 또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때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무들은 거의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드래그 앤 드롭 형인데요. 드래그 앤 드롭 형은 역시 가서 퀴즈를 이제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자, 이거 한 페이지로 다 묶고 싶으면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움직여서 한 페이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역시 질문 추가 할 때 드래그 앤 드롭 온투 이미지에다가 이미지나 텍스트를 넣는 걸로 해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름 적당히 주시고요. 일단 뭐 내용을 쓰겠죠. 무슨 값과 맞는 곳에다가 집어넣으세요, 끌어넣으세요, 그런 식으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점수 얼마 주시고, 그 다음에 배경이 되는 파일을 갖다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은 여기서 하나, 제가 그림을 선택을 해서 그림 파일을 올려야 되겠죠. 그림 파일을 올림, 그러면은 파일이 올라가 가지고 이제 배경 화면으로 돌아가는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위에 텍스트나 이미지를 갖다 집어넣어서 맞춰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드래그able 아이템은 여기에서 이제 무슨 아이템들을 끌어서 갈 것이냐, 그래서 끌어놓는 아이템을 이미지로 할 수도 있고요. 편의상 텍스트로 할게요. 텍스트 어떤 글자, AAAA라는 글자를 이제 끌어서 넣을 거고요. 지금은 저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의미 있는 숫자를 하겠죠. 의미 있는 글자를 쓰겠죠. 고정자, 회전자라든지, 닭, 소, 개, 그런다든지 의미 있는 글자들이 되겠죠. BBBB. 마찬가지로 이미지가 아니라 텍스트로 해서 CCCC. 텍스트 이미지를 할 경우에는 이미지를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CCCC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걸 더 이상 안 쓰면 그냥 나오면 되고요.
더 항목을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 블랭크 포에서 계속 추가해서 끌어다 놓을 항목들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드롭존은 그걸 어디다 떨어뜨릴 거냐거든요. 그래서 떨어뜨릴 거냐는 첫 번째 드롭존은 이제 AA를 어디다 떨어뜨릴 거냐, 두 번째 거를 어디다 떨어뜨릴 거냐, 세 번째 거를 어디다 떨어뜨릴 거냐. 자, 그러면 요게 1, 2, 3가 다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걸 위치를 다 이렇게 픽셀로 잡아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위치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생겼잖아요. 생긴 것들을 그대로, 요거는 뭐 여기에 들어가야 돼. 요거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 요거는 뭐 여기에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를 지정을 하면은 이게 끝입니다. 자기가 드래그 드롭을 할 때 그 위치를 자기가 나중에 찾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ABC. 그래서 위치가 지금 옮겨진 위치가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됐고요. 여기서 저장을 이제 하시면은 바깥에 안 나가도 여기서 미리 보기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미리 보기 하면은 이제 AA, 그쵸? 가서 BBB, CCC 요 위치에다가 갖다가 놓으면 답을 만들 수가 있는 거,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해서 드래그 앤 드롭 온투 이미지 뭐 이런 문제들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 러너는 이제 링크를 제공을 했는데요. 코딩 퀴즈 만들기라는 내용으로 제가 내용을 좀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코딩 교육 하시는 분들께서는 더 개인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 실시간 모니터링은 자, 퀴즈 항목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이제 그 학생들의 성적이 얼마가 나왔는지는 성적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퀴즈 요 액티비티 활동 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적을 확인하거나 또는 응답이라고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응답을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인할 수도 있지만 실시간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도 계속 화면 업데이트를 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통계는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나중에 문항 분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통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면은 응답을 갖다가 어디서 확인하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퀴즈 테스트라고 하는 걸 한번 볼까요?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항목 중에 아까 여기 다 있죠? 수정하기, 뭐 퀴즈 편집인데 여기 결과에 보시면은 성적을 들어가면은 단순하게 성적만 보고요. 응답을 보면은 전체 응답했던 결과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두 개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응답의 항목을 눌러서 어떤 사람이 응답을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몇 번 응답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 여러 번 응답의 경우에는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각각의 응답에서 몇 점을 응답을 했었는지 이거 너무 쉬운 문제라서 맞추셨네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무슨 수정을 해주겠다 싶으면 이렇게 들어가셔서 그 내용을 보시고 답을 갖다 여기서 그냥 수정을 직접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뭐 몇 점이네 뭐 그런 식으로 답이 교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아마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마감 시간 전에는 누르면 여기서 답을 곧바로 수정한 다음에 저장하면은 부분 점수 주세요. 뭐 끝나고 난 다음에 답을 뭐 첫 번째 입력했는데 두 번째 실수했어요. 그러면은 그 리스트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보아가지고 수정을 해주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은 뭐 차후에 볼 수도 있지만 수업 중에도 이렇게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퀴즈 문항 두 가지 단순 계산형과 드래그 앤 드롭형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퀴즈에서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능, 퀴즈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응답 항목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